안녕하세요. 낚시로 인생을 마감하는 게 소원인 낚시 전문 채널을 지향하는 용인아저씨 인사드립니다. 본 영상의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제 신분의 자그마한 변화에 대한 넋두리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 2월 1일부로 제가 20여 년의 사무실 근무에 마침표를 찍고 공사 현장으로 발령받아 요즘 참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유튜브의 제 채널을 봐주시는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하루하루 무탈하게 힘내며 잘 살아가고 있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채널 구독자 수가 5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끊임없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항상 유익하고 좋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드디어 저에게도 액션캠 언박싱과 사용 후기를 영상으로 준비하는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오즈모 액션4의 스탠다드 콤보 구성품입니다. 액션4 본체, 배터리 1개, 보호 케이스 1개, 헬멧 같은 공면에 부착하는 베이스 1개, 퀵 릴리즈 어댑터 마운트 1개, 락킹 스크류인 고정 나사 1개, T2C 케이블 1개, 렌즈 후드 1개, 미끄럼 방지 패드와 로고 스티커입니다. 어드벤처 콤보는 스탠다드 콤보 구성품에 퀵 릴리즈 어댑터 마운트와 고정 나사가 각각 1개씩 들어있고, 낙이는 배터리 케이스와 배터리 2개가 추가됩니다. 배터리는 총 3개입니다. 그리고 1.5m까지 늘어나는 확장 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셀카봉이죠. 밑단에는 4분의 1인치 나사 연결 구멍도 있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도 하나 들었습니다. DJI 케어 리프레시 2이어 플랜 오즈모 액션4인데요. 사용 중 실수로 떨어뜨려 렌즈나 액정 화면이 파손되었을 경우 새 제품으로 바로 교환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약간의 자기 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단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무조건 파손만 해당된다는 점. 먼저 액션4의 외형을 말씀드리면, 본체 무게는 113g, 배터리를 포함하면 147g, 크기는 가로 70.5mm, 세로 32.8mm, 두께 44.2mm입니다. 액션4 본체만의 방수는 18m까지, 방수 케이스를 사용하면 60m까지 가능합니다. 내장된 마이크는 3개이고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전면부 영문자 A와 숫자 4 옆에 각각 하나씩 있고, 밑단의 이 부분이 숨겨진 방풍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기능이 짱짱하여 음성 녹음이 잘 된다고 합니다. 상단부에 여기 보시는 것은 스피커입니다. 본체에 있는 액정 화면은 전, 후면 모두 LCD 풀컬러 터치스크린이며 전면부는 1.4인치 323ppi의 320x320이고 후면부는 2.25인치 326ppi의 640x360입니다. 성능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카메라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이전 액션3는 1.7인치 분의 1 대비 액션4는 1.3인치 분의 1로 커졌습니다. 하나의 픽셀 크기로 환산하면 1.6에서 2.4 마크로미터로 약 50%나 커진 겁니다. 많이 커진 거죠. 보호 케이스에 넣는 방법입니다. 후면부가 전면부보다 프레임 두께가 조금 두껍죠. 잠금 버튼을 풀고 액션4를 정면으로 위치시킨 다음 자동차 후진 주차하듯이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호 케이스의 측면에는 퀵 릴리즈 어댑터 마운트 연결부가 있습니다. 16:9와 9:16 영상 포맷의 자세 전환이 아주 빠릅니다. 타사 액션캠은 여전히 자세 전환하려면 엄청 귀찮다고 하네요. 그리고 구성품 중에 하나인 렌즈 후드가 있는데요. 다른 언박싱 영상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더군요. 뭐 하는 물건인지 제가 DJI 쪽에 질문해 봤습니다. 렌즈 후드는 복잡한 조명 장면, 예를 들어 역광 같은 장면에서 촬영할 때 조금 더 깨끗한 영상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렌즈 후드는 방수 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에 설명드릴 특별한 센서 기능과 결합되면 정말 깔끔하게 촬영될 것 같은데요. 기대합니다. 액션4 전면부의 영문자 O에는 특별한 센서가 숨어 있습니다. 이 센서는 광량이나 저조도 촬영과는 무관한 것인데요. 바로 색온도 사진 센서가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중에서 촬영할 때 더 나은 색온도 표현을 구현하기 위해 색온도 편향을 보정하는 센서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수중 촬영용이라 생각 들지만서도 야간에 불빛이 많은 화려한 장소나 역광 조건에서의 촬영 때에도 좀 더 나은 영상을 찍게 해주는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진 찍을 때도 기능이 작동됩니다. 추가로 액션4의 설정법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액션캠을 진작에 구입하였지만 메모리 카드 구입에 조금의 혼선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영상 제작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영상 중간에 나옵니다. 액션캠 구입 시 꼭 참고하셔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DJI 스토어 사이트에서 액션4 어드벤처 콤보와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를 함께 구입하였습니다. 비싼 장비의 경우 AS나 환불 문제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본사 쪽에서 바로 구입하는 편입니다. 궁금한 사항들을 상담사에게 물어보면서 구입 링크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때 삼성의 프로 플러스 256GB 구입 링크도 함께 받았습니다만 이게 액션4와는 호환이 되지 않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삼성의 프로 엔듀런스 256GB가 호환이 매우 잘 된다고 해서 256GB 두 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입하면 보관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실제 SD카드를 삽입해서 촬영해보니 에러 하나 뜨지 않고 아주 잘 돌아가더군요. 용량은 넉넉하게 준비하지만 하나의 크기가 512GB로 너무 크면 데이터 에러 발생 시 난처해질 것 같아
2개로 나누어 구입하였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삽입하는 방법은 본체에 이렇게 모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삽입하면 됩니다. 제거할 때는 다시 손톱으로 눌러주면 튀어나옵니다. 액션캠의 언박싱 영상은 정말이지 너무너무 종류가 다양합니다만, 제가 이 액션캠을 구입하게 된 결정적 이유를 낚시인의 입장에서 요점만 추려 말씀드리고, 사용 후기 영상은 저조도인 새벽 출근길과 오후 퇴근길, 그리고 제가 주중에 머물고 있는 숙소 주변의 인천 송도 야경을 중심으로 먼저 담아보았습니다. 오즈모 액션4로 촬영한 영상과의 비교 영상은 삼성의 스마트폰인 S23 울트라로 촬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 영상도 S23 울트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액션4를 구입하면서 동시에 꼭 필요한 두 가지 마운트도 함께 구입했는데요. 바로 마그네틱 넥 마운트와 가습 마운트입니다. 둘 다 서드파티 제품입니다. 선상 낚시 여건상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담기 위한 필수적 보조 장비라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함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부분 중 하나가, 촬영하는 것 자체가 번잡스럽고 힘들면 낚시 출조는 물론이고 영상을 준비하는 작업 자체가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이 점이 결국엔 액션캠을 구입하게 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액션캠 구입은 지난 2022년 말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또한 이때부터 저도 유튜브에 한번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던 시기였습니다. 작년 초엔 오즈모 액션3를 구입하려고 많은 영상들을 참조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추천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기존 액션캠의 1등인 고프로를 위협하는 유난히 좋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액션캠이 등장하였습니다. 바로 DJI의 오즈모 액션4입니다. DJI는 세계 1등 드론 기업이라고 해도 손색 없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초창기 시절 이렇게 성장할 줄 그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액션3까지는 그냥 그렇고 그런 액션캠으로 취급받다가 액션4가 출시되면서 액션캠 시장의 판도가 뒤집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고가이지만 전통적인 고프로 시리즈의 액션캠도 좋고, 이번에 인스타360에서도 출시된 신제품 에이스 프로도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의 선택은 오즈모 액션4 어드벤처 콤보였습니다. 액션4를 선택한 두 번째 이유를 뽑으라면 바로 고해상도 촬영에서의 발열 문제를 잘 해결한 액션캠이기 때문입니다. 액션4는 발열이 되면 앞뒤의 스크린만 꺼질 뿐 액션캠 자체는 셧다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름철 선상에서의 낚시 환경은 그야말로 땡볕입니다. 발열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겠지요. 선상 낚시 도중 포인트 이동 시 액션캠을 꺼놓으면 발열 문제에 한층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액션4는 4K 120프레임 기준으로 1시간 촬영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거의 FHD 60프레임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발열 문제는 더 이상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액션4 어드벤처 콤보를 선택한 세 번째 이유는 제공되는 배터리가 3개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함께 제공되는 배터리 팩은 배터리 3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고 80%까지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선상에서의 장시간 촬영에 안성맞춤입니다. 요즘 출조하는 선사들은 배에 전기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요. 참고로 4K 120프레임으로 촬영할 경우 60분 촬영 후 배터리 잔량이 20% 초반대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엔 작년부터 지금까지 유튜브용 영상을 삼성의 스마트폰인
S23 울트라로만 촬영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일체형 배터리이기 때문에 선상에서 낚시하는 동안 계속해서 촬영하는 건 불가능하였습니다. 언제 히트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히트 장면을 촬영하려고 켜놓으면 고기가 잡히지 않고 배터리 걱정 때문에 잠시 꺼놓으면 막막 히트되어 올라오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래서 액션캠이 필요하구나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DJI 스토어 사이트에서 액션캠을 구입할 때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도 함께 구입하였는데 삼성 프로 플러스 256GB 였습니다. 판매 목록에도 있습니다. 또한 구입할 때 상담사의 추천이 있었던 제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구입하고 나서 보니 이 SD카드가 액션4와는 호환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단 바로 클레임을 제기하였고 메모리 카드만 하는 수 없이 국내 쇼핑몰에서 삼성 프로 엔듀런스 256GB를 2개 구입하였습니다. 블랙박스용으로 출시된 제품이지만 액션4에 팍팍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좋았던 점은 호환 안 되는 메모리 카드 2개를 환불하는 과정이 매우 매끄럽고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상담사에게 하자불만을 얘기하니 절차대로 환불이 진행되더군요. 중국 본사 쪽에서 직접 진행하는 거라 국내 카드사의 환불까지는 조금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결과는 환불이 완료되었습니다. 매일마다 DJI 스토어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담사에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환불 진행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요? 라고. 추가로 액션4와 호환이 잘 되는 메모리 카드 제품에는 삼성 프로 얼티밋 마이크로 SD 256GB 제품도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검색해 보시면 이 SD카드는 오즈모 액션4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암튼 메모리 카드 구입 시 호환 여부를 잘 살펴보시고 용량도 넉넉한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촬영 결과물이 저장되는 파일의 러닝타임과 크기도 타 제품 대비 한 개 파일 시간은 30여 분, 크기는 16GB 정도라고 하니 긴 촬영 시간 대비 용량은 타 액션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영상 편집 시 작업을 조금은 수월하게 도와줍니다. 기타 여러가지 좋아진 점들도 많은데요. D-Log-M의 10비트 촬영이 가능해져 표현 가능한 색감의 범위가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10억 개의 색상을 담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또한 새벽녘 출조 영상도 잘 찍을 수 있게 저조도 이미지 강화 기능으로 노이즈가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퀵 릴리즈 마그네틱 마운트는 탈부착이 정말 간편하고 빠릅니다. 부착 후에는 웬만한 진동이나 흔들거림에도 거의 절대 떨어지지 않더군요. 그리고 손떨림 방지 기능, 손떨방이죠. 액션4에는 락스테디라는 이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프로에서는 하이퍼 스무스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같은 기능입니다. 광량이 많은 낮 촬영 시에는 색감 표현이 인스타360보다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지만 손떨방 기능은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제품의 손떨방 기능이 좋지 않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액션캠의 손떨방 기능은 모두 좋은 편이지만 오즈모 액션4가 다른 액션캠에 비해 많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단점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단점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액션캠이기 때문에 액션캠이 필요하신 저 같은 초보 유튜버이자 낚시인들께서는 그냥 제품을 믿고 구입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액션캠의 필수적이며 효용성 높은 2가지 마운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많은 종류의 마운트가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낚시를 하면서 가장 편하게 좋은 영상물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마운트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먼저 마그네틱 넥 마운트입니다. 정식 명칭은 울란지 고퀵2 마그네틱 실리콘 넥 마운트입니다. 한마디로 액션캠을 장착하여 목에 걸어 촬영을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고프로 히어로, 인스타360, DJI 오즈모 등
많은 종류의 액션캠과 호환됩니다. 두 손이 자유로워지겠죠. 장점은 넥마운트의 자체 장착과 액션캠의 탈부착이 편합니다. 재질이 실리콘으로 구부리기 쉬운 앵글 프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이 가능하며 이 넥마운트에 장착하고 촬영한 영상은 현장의 생생한 POV 효과를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하였지만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배송비 포함 19,504원입니다. 국내 판매 가격은 27,000원부터 48,120원까지 다양합니다. 선상에서의 낚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장면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POV 관점의 영상 촬영이 가능하니 꼭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울란지라는 제조사는 중국의 저렴하고 짝퉁 만드는 그런 허접한 회사는 아닙니다. 제품의 품질은 DJI의 넥마운트만큼 괜찮은 만족감을 줍니다. DJI의 넥마운트는 판매가 30,000원 후반대이지만 배송료가 19,000원 붙습니다. 다음으로 마그네틱 가스 마운트입니다. 넥마운트와 거의 동일한 POV의 생생하고 생동감 넘치는 현장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큰 장점이자 차이점이 있습니다. 넥마운트의 마그네틱은 액션캠을 연결하는 버클 마운트 부분에 국한되어 있지만 가슴 마운트의 마그네틱은 다릅니다. 마운트 구성이 두 가지로 되어 있고 밑판의 마운트에는 강력한 자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쉽고 빠르게 탈부착이 가능하며 이 마운트 하나만으로도 자동차나 철문, 철난간 등에 손쉽게 부착하여 원하는 각도로 대상물 촬영이 가능합니다. 제공되는 구성품도 다양한데 그중 휴대폰 촬영 시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는 구입 옵션도 있습니다. 액션4의 설정법입니다. 설정을 하기 전에 DJI 미모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고 액션4와의 기기 연결까지 되는지 확인부터 합니다. 간단하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나 액션4로 촬영되는 영상을 휴대폰으로 볼 수도 있고 조작할 수도 있게 해줍니다. 먼저 전원 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전원 버튼을 1초 이상 누르면 켜집니다. 다른 방법은 상단의 녹화 버튼을 2초 이상 누르면 켜지면서 바로 녹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녹화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촬영이 중단되는데 이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흰색 선 부분을 위로 스크롤하면 끄지지 않고 대기 모드로 전환되지만 그냥 두면 자동으로 끄집니다.
그리고 꺼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지 않고 한 번만 누르면 퀵 스위치로 변경됩니다. 모드 변경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요. 사진, 동영상, 사진, 동영상, 슬로모션, 타임랩스, 하이퍼랩스, 재생 등 원하는 메뉴를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과 동영상 두 가지 메뉴밖에 없죠. 사진, 동영상, 퀵 스위치의 메뉴 구성을 변경하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사진, 점 3개가 보이시죠? 사진, 사진, 이 부분을 클릭하면 메뉴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진, 동영상, 슬로모션, 타임랩스, 하이퍼랩스, 재생, 사진, 동영상. 액션4의 메뉴 이용 및 설정법은 터치 스크린을 누르거나 미는 동작으로 가능합니다. 이 좁은 화면에 인터페이스를 개발한 사람은 참 똑똑합니다. 먼저 보시는 화면을 설명드리면 좌측 상단에는 촬영 모드에 따른 남은 시간과 마이크로 SD 카드가 삽입되어 있는 걸 보여줍니다. SD 카드가 없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좌측 중간의 이 화살표는 마지막 찍은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요. 눌러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좌측 상단의 격자 모양은 찍은 자료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폴더로 이동합니다. 상단에는 총 자료 개수가 보이고요. 영상 하나를 선택하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나옵니다. 이때 좌측 중간의 회색으로 연하게 된 점 3개가 보이는데요. 눌러서 들어가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표시하거나 휴지통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느낌표를 누르면 이 영상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찍은 날짜와 해상도, 설정 옵션 등과 재생 시간, 파일 용량 등을 보여줍니다. 다시 액정 화면으로 돌아와서 좌측 하단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퀵 스위치의 메뉴를 수동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전원 버튼의 퀵 스위치 기능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ISO나 화이트 밸런스 등의 매개 변수를 조절하려면 우측 중간의 이 버튼을 누릅니다. 상단에 메뉴가 3개 보이시죠? 원형 바람개비 모양, 중간에 마이크, 그리고 제일 우측의 프로 버튼입니다. 맨 우측의 프로가 활성화된 상태인데요. 편하게 프로 모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출을 누르면 수동과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자동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기기를 믿어야죠. 화이트 밸런스도 수동과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역시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컬러 부분을 누르면 보통과 D-Log-M의 10비트 촬영이 가능합니다. FOV를 누르면 촬영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 프로 모드에서는 흑각과 표준 두 가지만 지원합니다. 특히 표준의 왜곡 보정 기능은 타 액션 캠에 비해 아주 양호합니다. 건물이나 기둥 같은 게 구부려져 보이지 않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조정을 누르면 프리셋과 맞춤 설정이 보이는데요. 프리셋은 기본과 인물 두 가지가 제공됩니다. 저는 맞춤 설정으로 해놓겠습니다. 선명도는 1로 높이고 노이즈 감소는
-1로 하겠습니다. 너무 조정하게 되면 영상이나 이미지가 많이 어색해집니다. 상단의 마이크를 누르면 채널은 스테레오로 하면 되고, 윈드 노이즈 감소는 높음으로 하는데 이 기능은 해상도 1080까지만 지원됩니다. 매개 변수 조정 메뉴에서 나가려면 검은 부분을 우측으로 밀거나 화면을 클릭하면 됩니다. 아래 중간에 있는 해상도 부분을 누르거나 위로 밀면 해상도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을 누르면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데 프리 레코드와 루프 촬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HS를 누르면 손떨방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락스테디 플러스, 허리즌 밸런싱, 그리고 가장 강력한 손떨방 기능인 허리즌 스테디까지 보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해상도에 따라 지원되는 손떨방 기능이 제한됩니다. 즉, 현재는 1080의 60프레임에서는 4가지 기능이 모두 지원되지만 120프레임으로 변경하면 락스테디와 락스테디 플러스만 지원되고 허리즌 밸런싱과 허리즌 스테디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해상도는 4K 16:9의 120프레임까지 설정이 가능하네요. 화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맨 위에 보이는 회색 선을 아래로 밀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이 1.0X를 꾹 누르고 있으면 화면 배율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1:1, 1:2, 2배까지 가능하네요. 이제 마지막 설정 메뉴가 몰려 있는 곳으로 안내 드릴게요. 위에서 밑으로 밀면 8가지 메뉴가 나타납니다. 밀어서 보이는 화면에서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항상 회색 선을 다시 밀어 올리면 됩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맞춤 모드, 개인별 사용자 설정을 하는 메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맞춤 모드는 5개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 퀵 스위치 설정입니다. 그런데 굳이 복잡게 여기까지 들어와서 퀵 스위치 메뉴를 설정할 이유는 없겠죠. 좌측 상단 세 번째가 밝기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방향 잠금 설정입니다. 설정하면 가로와 세로로 화면 구도가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 메뉴 화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이 스크린 잠김 설정이고요. 음성으로 기기 제어를 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이 기능은 그냥 사용하지 마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이크가 전면부에 2개, 하단부에 방풍 마이크 3개가 있긴 하지만 정면에서 말하지 않으면 인식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다음 버전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지원되는 음성 명령어로는 스타트 레코딩, 스탑 레코딩, 테이크 포토, 셧다운 4가지입니다. 잠시 뒤 설명드릴 설정 메뉴에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은 액정 화면 전체 화면의 켜고 끄는 설정입니다. 가장 설정 항목이 많은 마지막 메뉴입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모양이 설정 메뉴입니다. 스냅샷은 액션4가 절전 모드 또는 꺼져 있을 때 스냅샷 기능을 이용하면 빠르게 전원을 켜고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단일 스크린 미리 보기 메뉴인데요. 활성화시키면 전면부 또는 후면부 화면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공공장소나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의 촬영에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한 기능인 것 같은데요. 전면부가 꺼져 있으면 그냥 들고 있는 줄 알겠죠. 그리고 함께 이 LED 불빛도 꺼버리면 더 확실할 겁니다. 조금 내리면 LED 설정이 보이는데 이걸 꺼버리면 전면부 액정 화면의 LED도 꺼집니다. 음성 제어는 현재 중국어와 영어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여기서 이 모양이 켜져 있어야 음성 명령이 가능합니다. OTG 연결은 찍은 자료를 컴퓨터로 전송할 때 액션4와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컴퓨터에 연결된 C타입 연결선을 꽂으면 연결됨이라고 뜹니다. 외부 저장 장치로 인식하는 거죠. 무선 연결은 주로 펌웨어 업데이트 시 DJI 미모에 무선으로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동영상 압축은 일단 현재는 HEVC만 지원하는데요. 누르면 상세 설명이 나오는데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선 마이크 메뉴는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경우 설정하는 메뉴이고요. 알림음의 소리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격자는 액정 화면에 켜놓는 게 좋겠죠. 타임코드는 현재 시간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이름 관리는 이미지나 영상이 저장되는 폴더와 파일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메뉴부터는 명칭만 보시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인데요. 촬영 시 스크린 끄기, 자동 꺼짐, 조금 전에 보여드린 LED 끄고 켜기, 수평 캘리브레이션 등등입니다. 이렇게 기능 설정을 통해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나 영상 촬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보실 촬영 영상에서는 액션4의 화질과 편리한 마운트의 실사용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생애 첫 액션캠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시청자님들께 본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출조에서는 모든 영상을 오즈모 액션4와 마운트를 활용하여 촬영할 예정이므로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선상 낚시를 잘 전달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현재 해상도 모드는 FHD 1080에 락스테디까지 해놓은 겁니다. 60프레임에서 120프레임으로 변경하면 허리즌 밸런싱이랑 허리즌 스테디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120프레임으로 변경하면 락스테디까지만 세팅됩니다. 날씨 좋습니다. 송도 화창하죠? 네, 화창합니다. 저쪽에 이것도 있고. 한번 뛰어볼게요. 이게 옛날에 살던 숙소였는데 에모로 아파트. 카메라를 촬영하고 있으니까 횡단보도에 제가 건너가니까 우회전하지 않고 딱 서버리네. 그죠? 이게 제가 일하는 공사 현장. 지금은 맑은 하늘에 햇빛이 잘 비칩니다. 역광이네. 그죠?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네. 햇빛을 등지고 찍으면 웬만한 액션캠은 다 잘 나오죠. 자, 그럼 이 영상도 그만 찍을게요. 네, 똑같은 모습. 이 색창이 어떻게 LCD 창으로는 휴대폰이 드롭 해놓노? 액션4는 1080p에 120프레임 락스테디까지만 지원이 되고, 우측에 S23 울트라는 락스테디고 뭐가 아무것도 없죠. 하늘이 실제로 화면상으로는 액션4가 좀 어둡게 나오는데 녹음은 어떤 게 더 잘 들릴지 모르겠고. 이 화면 밝기를 액션4의 액정에 화면 밝기를 제가 50%로 줄여놔서 어둡게 보이는군요. 오전까지 비가 많이 내리고 오후에는 날씨가 맑고 그랬습니다. 예.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면 이렇게 복잡습니다. 무겁고, 그죠? 응? 근데 오즈모 액션4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제는 액션4로만 촬영하고, S23는 그냥 사진만 찍는 걸로. 사진은 잘 나오거든요. 영상 촬영하기에는 배터리도 좀 제한적이고 무게도 무겁고. 네.
이제 오줌 액션 4로 2.7K 60프레임 허리즌 스테디 기능으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송도 제 숙소 주변의 야경입니다. 중앙공원 호수 근처고요. 네. 1080으로 촬영할 때는 저수도 촬영은 영 좀 아니었는데 2.7K는 잘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